네, 안녕하세요. 조선을 담당하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패노션 함께 보겠습니다. 이 하림의 HMM 인수 이슈부터 이 패노션의 유상증자 가능성으로 아직까지 주가가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도 함께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정보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실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현실에서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부터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까지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혹은 조금 더 알고 싶다,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분석 심층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기사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림은 이 HMM 인수 이후에 10조 원의 유보금은 보유를 하면서 이 HMM이 보유한 이 현금 자산은 해운 불황에 대응을 하고 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우려가 되었던 점은 이 하림이 해운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이 HMM이 보유한 유보금 10조 원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고,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죠. 패노선 주식과 선박을 담보로 하는 형태로 양재물류 단지 개발까지 이 패노션 주주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도 보이고, 이 공식적인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 공식적인 입장은 이 하림이 HMM의 유보금을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보였고, 이 패노션과 HMM의 합병이나 이 사업구조의 조정 역시 이 부정을 하면서 자,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현재 패노션 주주분들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대응의 관점에서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의 경우에 인수자금 충당을 하기 힘들어져서 이 패노션의 유상증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자, 이 부분은 사실 전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짚어드렸죠. 이 HMM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약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하림 측은 인수 금융으로 이 3조 원 가량을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파보면 결국에 인수 금융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패노션에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패노션의 시가총액을 볼 때 약 2조 원 수준인데, 자, 유증 규모는 시가총액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자, 시가총액보다 더 큰 이러한 대규모 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투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되었던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HMM 인수 관련한 호재로 해서 이 패노션이 주가 상승을 이뤄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HMM 인수 관련한 호재로 이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이 단기적인 모멘텀, 자, 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조금 더 길게 보게 된다면, 자,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자, 이 부분은 부채 혹은 증자, 이 부분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무 구조가 악화되거나 이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되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가의 악재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걱정이 안 되지만 새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 관련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유증의 경우에 권리락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주가가 2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현재 구간은 주가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권리락 당일까지 이 주식을 보유하면 유증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만큼 기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권리락 당일에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분들 중에서 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해준다면 자, 기존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 자, 이 기간에 매도가 가능하나 자, 만약에 유상증자가 이 주주 우선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자, 신주 인수권 이 증서 상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매도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유상증자 이후에 이 신주 상장이 되고 또 권리 매도가 가능한 시점에서 이 신주 매물이 쏟아지면서 개파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자,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매수 타점을 조금씩 잡을 수도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관련 기업 이슈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운주에 영향을 줄 매크로적인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에즈 운하를 다시 통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머스크는 지난 22일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의 혼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이 다국적 함대 출범으로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홍해부터 이 하덴만 항로의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선반영되었던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가가 이 수에즈 운하 관련한 이슈로 상승할 경우에 이 단기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2021년 비슷한 패턴이 있었죠. 이 수에즈 운하 에버기브노 이 좌초 사고 당시에 이 해운사들도 이 희망봉 우회를 선택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후 이 한 주 동안 해운주 주가 이 급등 현상이 나왔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단기 모멘텀으로 이 주가가 상승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 하락하는 부분은 패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부분 역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해운주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해운주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죠. 이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이 전일 2% 넘게 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홍해상 선박에 대한 추가 공격으로 이 해운 중단 우려와 이 금리 인하 기대로 이달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을 23년과 비교를 해보면 이 수급 여건이 타이트해지면서 이 상방 압력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유가 또 하반기에는 고유가 전망이 우세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미국 전략 비축류 이 재비축으로 기존 전망 대비해서 이 공급 부족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이 국제유가 상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이 금융 개선을 통해서 이 투기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국제유가는 상반기부터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방 시나리오 같은 경우 이 세계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되고 또 산유국 생산 경쟁이 재개가 되면 이 공급이 늘어나고 자, 그에 따라서 이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역시 이 불안 완화의 심리가 발생하게 되면 국제유가는 하락할 수 있다. 하락하게 될 경우 23년 이 저점인 66불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이 조선주와 해운주 모두 국제유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유가와 동행하는 경향 또 해운주는 유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전일 미증시 그리고 매크로 환경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대 지수인 다우존스, S&P 500, 또 나스닥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이 골디락스에 대한 시장의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고 경제는 여전히 선방하고 있으며 자, 금리 인상 국면은 끝났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 시장은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응해서 현재 투자 심리가 굉장히 높고 자, S&P 500 지수를 봤을 때도 과매수 구간인 점을 볼 때 미증시가 하락하면 국내 증시에도 역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 이렇게 오늘 패노션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